안녕하세요. 최은수 박사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의 미천이 되는 종잣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가지 단계로 전략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참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거리를 가다가 로또 복권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카지노에 가서 대박을 터뜨릴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무려 814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길거리를 걷다가 벼락에 맞아서 죽을 확률, 이것이 5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정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인생 역전을 꿈꾸는 그런 무모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말 의미 있는 돈을 벌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첫 번째 목표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테크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가 큰 부자는 될 수 없어도 우리 가계 생활을 하는데 커다란 보탬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테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지출의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출의 크기를 줄여서 그것을 저축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남는 지출액, 이것을 차곡차곡 쌓는 장기 재정 설계를 세워야 합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피터 슈워츠는 사람의 노후화가 지속되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살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이 일하는 시간보다 퇴직 후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그런 의미죠. 그만큼 우리는 노후에 대비한 재정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잣돈을 만드는 7단계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재정 설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재정 설계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금의 용도를 분명하게 알아서 여기에 맞춰서 목돈을 마련해 나간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결혼 자금이 필요하죠.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 필요한 자녀 교육 자금, 주택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주택 자금, 그리고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 이런 굉장히 많은 돈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 재정 설계는 출생, 성장, 결혼, 육아, 노후, 사망으로 이어지는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나이와 직업, 개인의 소득 수준에 맞춰서 또 가족 상황에 맞춰서 종합적으로 연령별, 세대별 맞춤 설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잣돈을 만드는 두 번째 전략입니다. 우리가 재정 설계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들어오는 돈은 작은데 지출할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득 중에서 저축 가능 금액이 얼마만큼인지를 계산을 해서 이 저축 가능 금액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짠돌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해야 할까요? 미혼이라면 70 내지 80%, 자기 소득의 70 내지 80%를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라면 50% 정도를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돈을 쓰는 분들이라면 자기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저축 가능 금액을 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에서 어떤 부분에 낭비 요소가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서 저축 가능 금액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종잣돈을 모으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저축 가능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1억 원의 목표를 설정하길 권고합니다. 우리가 금액이 작다면 기간을 늘려서 저축을 하면 되고요. 금액이 많으면 더 빨리 1억 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 6%의 금리로 10년 동안 저축을 했을 때 얼마나 드는 돈을 저축해야 하는지를 계산해 봤을 때 64만 원씩 저축하면 됩니다. 좀 더 여유가 있을 경우는 100만 원씩 저축할 경우 6년 10개월 만에 1억 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감하게 높은 금액을 저축 가능 목표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목돈을 만드는 네 번째 전략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일입니다.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금융상품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월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5천 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월 120만 원까지 급여소득자는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과 함께 우리는 장기주택마련저축통장에도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이 아파트에 당첨돼서 중도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012년까지 가입할 수 있고요. 7년을 납입했을 때 15.4%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동시에 평생 비과세 통장이라는 저축통장이 있습니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평생 30년 또는 50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세대주나 85평방미터 약 25평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종잣돈을 만드는 다섯 번째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우리가 저축형 상품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형 상품에 투자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투자형 상품에 저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저축형 상품은 은행에 차곡차곡 적금을 쌓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우리가 원하는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적립식 펀드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 적립식 펀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자산을 운영해주는 펀드 매니저라고는 전문가에게 우리가 돈을 맡기고 그들이 대신해서 주식과 채권을 사주는 그런 종목을 말합니다. 투자 종목에 따라서 성장주 펀드와 가치주 펀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주 펀드는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고요. 그리고 가치주 펀드는 회사의 내재 가치 대비 주가 수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를 말합니다. 이 두 펀드는 크게 성격이 다른데요. 주가가 호황일 때 이럴 때는 성장주 펀드가 수익률이 좋고요. 경제가 불황일 때 이럴 때는 가치주 펀드가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라는 것은 호황과 불황을 거듭하기 때문에 가치주 펀드와 성장주 펀드 이 두 가지에 동시에 가입해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보는 그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목돈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패시브 펀드나 액티브 펀드 이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 가입하는 일입니다. 저는 패시브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합니다. 액티브 펀드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고요. 그리고 인덱스 펀드는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투자하는 펀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코스피 지수가 종합 주가 지수라고 하죠. 49% 올랐는데요. 이 패시브 펀드에 투자하면 이 49% 지수 움직임이 수익률로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액티브 펀드라는 것은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같이 개별 종목에 투자해서 그 주가의 가치가 오른 만큼 수익률이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요. 액티브 펀드의 평균 수익률보다 패시브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패시브 펀드에 투자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패시브 펀드는 우리가 판매사, 즉 증권사나 은행, 보험사에 내는 수수료가 액티브 펀드보다 작습니다. 그만큼 그게 고객의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패시브 펀드를 여러 종류를 선택해서 금액을 잘게 쪼개 저축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종잣돈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일곱 번째는 저축 가능 기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통장을 해약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장에 가입할 때 1년, 2년, 3년 등으로 기간이 다양한 여러 통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는 보통 예금 통장에 수지 입출금식 돈을 관리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금리 때문에 투자자에게 손해가 됩니다. 따라서 투자형 상품으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에는 MMF라고 하는 머니 마켓 펀드가 있고요. 또 MMT라고 하는 머니 마켓 트러스트
금전신탁이라는 통장이 있습니다. 또 증권사에 가면 CMA라고 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통장이 있습니다. 이들 통장은 하루만 돈을 맡겨도 2 내지 3%의 연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매우 유리한 상품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종잣돈을 만드는 7단계의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억 원의 꿈을 키우시고요. 그리고 저축의 기본이 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그리고 적립식 펀드, 그리고 인덱스 펀드, 그리고 투자형 상품으로 1억 원 마련의 꿈을 꼭 달성하길 바랍니다. 믿습니다.